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타임리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여주고 동일한 매력을 계속 보여주는 차들이 몇몇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가 포르쉐 911, SUV 중에서는 단연코 이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바겐이라고도 불리는 이 G클래스는 1979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벌써 나이가 42살이에요. 자동차가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세대 교체를 겪어야 돼요. 하지만 G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2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개발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트렌드 속에서도 바꾸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확고하게 정해놨습니다. 이 보닛 위에 볼록 솟아오른 턴 시그널 램프, 외부로 돌출된 이 경첩, 그리고 실내의 손잡이,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3개의 디퍼렌셜 락, 이런 부분은 바꾸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각진 디자인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요즘은 세단이나 SUV 모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부드럽게 만들고 패스트백처럼 늘리고 하는 디자인이 유행인데, G클래스는 여전히 가장 원초적인 자동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마다 보여줘야 하는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각진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면 SUV의 남성적인 느낌과 강인함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디자인은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아요. 라운딩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느낌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게끔 그냥 딱 각지게 만들어줘도 매력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한창 이 라운딩에 빠져 있다가 다시 각을 주는 디자인으로 회귀를 했죠. 각진 외모를 이어받았지만 귀여운 구석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신형 모델은 원형 주간 주행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84개로 구성되어 있는 멀티빔 LED 램프도 적용이 됐고요. 동그란 주간주행등이 이 차의 이미지와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엉뚱한 귀여움을 만들어내곤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눈에는 잘 띄어요. 멀리서 봐도 G바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단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G바겐 개발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마치 책가방 메고 있는 것 같은 그 스페어 타이어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친환경, 트렌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라졌을 때 G바겐은 더 이상 G바겐이 아니라는 거죠. 외관 디자인은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면, 실내는 더 세련되게, 더 미래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했습니다. 완전히 갈아엎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마이바흐라는 서브 브랜드도 있지만 AMG라면 당연히 메르세데스 벤츠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움까지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G클래스 같은 경우는 벤츠의 모든 차종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될 것이 많았어요. 겉에서 보는 투박함, 심플함과는 거리가 있어요. 상당히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손이 닿는 모든 부분은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12.3인치 디스플레이도 2개나 놓여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 시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는 느낌은 그대로예요. 대시보드가 굉장히 짧은 편이라 최근 유행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G클래스는 AMG 모델의 판매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AMG 모델에 대한 가치가 높다는 얘기도 하겠죠. 무엇보다 이 AMG 모델은 박진감 넘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지금 배기구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약간 사선으로 놓여져 있고, 그래서 운전자와 훨씬 가깝게 배기구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도 확실히 더 직선적으로 들려요. V8 엔진의 강력함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굉장히 풍성한 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가변 배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낮은 속도에서도 이렇게 웅웅대는, 마치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계속 들을 수도 있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이 가변 배기 시스템도 파워풀한 소리를 내어줍니다. 이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엔진의 폭발력이 느껴질 정도로 사운드가 증폭이 되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스스로 다운시프팅을 하면서 흥미로운 배기 사운드도 전달해 줍니다. 정통성을 이어가는 게 정말로 쉽진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디펜더만 봐도 알 수 있죠.
오프로드를 달리는 거의 SUV 원형에 가까운 자동차가 3대가 있었어요. 디펜더, 그리고 랭글러, 지금 타고 있는 이 G클래스죠. 랭글러 G클래스는 여전히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고 초기 모델과 유사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펜더는 완전히 달라졌죠. 메르세데스 벤츠도 분명히 이 G클래스를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최근 SUV들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외형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행 성능에 있어서, 주행 감각에 있어서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G클래스에게 도시명 SUV처럼 날쌘 감각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전 모델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신형 모델이 얼마나 날쌔졌는지, 얼마나 민첩해졌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프레임 바디를 사용해서 그런 딱딱함들이 종종 느껴질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 서브 프레임을 새롭게 만들었고 이 전륜 WC 서스펜션을 적용했습니다. 프레임 바디를 쓰는 오프로드용 SUV라는 걸 믿기 힘들 정도로 경쾌하고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느낌이 산뜻합니다. 네, 저는 G클래스 그 글로벌 시승 행사에서 AMG 그리고 일반 모델, 구형 모델 전부 번갈아 가면서 타봤는데 진짜로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도심에서 그리고 고속도로 장거리를 달릴 때도 G클래스가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전 모델은 그런 멋을 위해서, 힙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치면 이 신형 모델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편안한 차가 되고 있어요. 확실한 건 프레임 바디를 쓰고 있는 차 중에서는 가장 승차감이 좋고 가장 빠르고 가장 핸들링도 좋을 겁니다. 이 V8 엔진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엔진이고요. G63 모델은 최고 출력 585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G63 모델은 4.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네,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9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AMG가 많은 것을 손을 봤습니다. 변속을 좀 더 빠르게 하게끔 튜닝도 해놨고 주행 모드에서 좀 더 스스로 원활하게 작용하게끔 세팅까지 해놨어요. 4륜구동 시스템도 앞에 40, 뒤에 60의 구동력을 배분하는데 때에 따라서 이 부분도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오프로드 잘 간다고 하는 SUV들이 에어 서스펜션을 많이 쓰잖아요. 그 차체를 높여 놓는데 G클래스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피지컬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높낮이를 조절하지 않아도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요건은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차량 데이터 같은 화면들도 굉장히 표시가 잘 되고 있고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타이어 온도까지도 표시가 돼요. 그리고 꺾고 있는 조향 각도도 표시가 되고 이 서스펜션의 하중을 어떤 곳이 받고 있는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침판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기울기 그리고 옆 경사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됩니다. 다이나믹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금 디퍼런셜을 어떤 식으로 걸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륜구동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막히는 시내도 이제는 뭐 불편하지 않게 달릴 수 있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똑똑해진 G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G클래스는 SUV의 아이콘 그리고 오프로드의 아이콘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뭐 오프로드를 가기 위해서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G클래스를 사시는 분은 없겠죠. 오히려 이런 차들은 마치 슈퍼카나 플래그십 세단으로 부를 과시하는 것처럼 자신을 조금 더 남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속에서 G클래스를 만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유명 호텔 앞, 뭐 강남, 청담동 이런 곳에 G클래스가 가장 많지 시골에서 G클래스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G클래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굉장히 일부분만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등장 자체만으로도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고 끊임없이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들 수 있는 차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G클래스는 그런 뭔가 우월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진 자동차인 것 같고 사실 내가 이 차를 갖지 않아도
도로에서 이 차가 달리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자동차 같습니다. G클래스는 확실히 AMG 모델이 찐입니다. 여느 AMG 모델과 마찬가지로 세로형 그릴이 들어가 있고 곳곳에 AMG 배지도 있어요. 그리고 AMG 전용 휠도 훨씬 더 멋있고요. 그리고 이런 컬러 같은 경우도 너무 멋있죠. 이게 지금 국방색 같은데 이 컬러도 스페셜 오더로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격도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G클래스는 이 정도는 갖춰놓고 타야 G클래스 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뭐 시대의 요구, 뭐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있는 차종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S클래스조차 단종이 되고 뭐 전동화 플랫폼을 가진 EQS 같은 모델로 탈바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 G클래스만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거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G클래스는 메르세데스 전체를 대표하는 차이기도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직접 만들진 않아요. 이 차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마그나 슈타이어가 제작을 해서 벤츠에게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네, 물론 개발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주도를 하고요. 하지만 애초에 1979년에 나왔었던 G클래스조차도 오스트리아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뭐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MG 63 모델의 가격은 뭐 에디션 모델도 있고 기본 모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자동차고요. 제가 그동안 시승을 하면서 탐난다,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차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든 차를 시승했지만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차가 많진 않은데 진짜 탐나는 자동차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리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더 흥미있는 차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o sweet.